그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야간 수업 들으려고 하세요? 요거 교재 74페이지인데 여백 많잖아요, 사실. 여백이 많잖아요, 여백이. 목차도 있고. 그냥 마지막 특강자료나 요약집에 이거 빼곡하게 하게 되면 이거 35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제목 같은 거 빼면은 한 30페이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양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거든요. 오늘 또 다 강의 뭐 빨리 진행하는데 별 수 없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5시간, 네트로 하면 5시간 채 안 될 거예요. 이제 네, 조금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동영상으로 필요할 때 보면은 이거 보는데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이제 가면 같이 들으면서 하더라도 오늘은 만약에 이거 보고 집에 와서 한 번 본다면 2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몇 번 돌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루에 2번도 볼 수 있고 3번도 볼 수 있고 몇 번 보는 건 중요한 거지만 이제 모르는 거 하는데 뭐 다 중간 과정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차례 보면은 뭐 여기 한 10번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아직 안 올렸는데? 다 오늘 강의 끝나야 올리지 이제. 아, 유튜브에 있는데 다음에서 누르면 돼요. 다음에 이무연 공법 치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에 계속 다음에 하니까 다음에 하란 말이 아니고 오늘 다음에 해도 돼. 네이버 아니면 다음에 하니까 다음에 하는 말이 이상하네. 자, 다음에서 이제 이무연 공법 치고 그럼 카페 나오는데 이제 카페에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이거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올릴 건데 뭐 우리 학원에도 있으니까 우리 학원에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유튜브에서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 되고 다음에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고 얘만 이제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아직까지. 요거 쳐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료 같은 거 좀 올릴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 자료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인강만 하실 분들 같으면은 다음에 이모형 카페에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자료를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자료 구해서 이제 보면 돼요. 사실은 제가 양산 학생들 요분들 위해서도 이제 자료를 좀 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되고 그분들은 나하고 강의 안 들으니까 내가 이제 자료 그냥 보내드리더라고 해서 배합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들은 오래 하다가 말았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저한테 듣다가 말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분들은 제가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거 내가 올리는 취지 중에서도 그분들 위한 것이 이제 큽니다. 이제 그분들 여기서 찾아서 보라고. 아닌 분들도 여기서 이제 같이 교재를 구해서 보시면 되고 이 교재가 아주 제일 얇으니까 지금 강조한 것들 꼭 기억해야 되고 다른 것들 다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다 하면은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절대 20%는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계속. 근데 이거는 아주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80% 공부하는 것은 이거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80%와 100%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요거까지 하시면은 60, 70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반복하시고 마지막에 그 요약집보다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선별해 가지고 한 것이고 오류도 없고요. 거의 틀린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순서 같은 것들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해주길 바라고 그러면 얇으니까 뭐 그냥만 기계적으로 봐도 하루에 몇 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원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보시고 모르겠으면 요거 우리 학원 사이트나 여기에서 다시 이거 강의 찍은 걸 보면서 좀 여기는 설명이 좀 부족한데 시간이 좀 되면 요약집을 보시고 요약집 강의 시간이 없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계속 하셔도 돼요. 이제. 내 말은 이제 책은 이걸로 하는데 강의를 만약에 좀 보충해야 되겠다면 요약집 강의를 좀 보시라고요. 이제. 아직 부족하다. 기초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요약집 강의. 그거는 이제 다음이나 유튜브에서 보면 있어요. 참 우리 학원에 있잖아요. 참 우리 사이트에서 보시면 돼요. 이건 아직 없고 이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강의가 너무 급하시네 아직. 불도 안 지폈는데 그 숭늉을 지금 찾고 있으니. 그냥 불 안 지펴서 숭늉 있어요. 요즘은 슈퍼마켓 가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빨리 진행 다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강만 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자료 구하시면 되고요. 국토계획법 다시 보겠습니다. 1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팁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중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못하니까 중간중간 이제 질문하시면 말씀하시고 말씀드리고 할 텐데 마지막에 정리할 때 모르는 것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다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나중에 이제 해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빨간색 그 사인펜이 아니고 있잖아요. 색연필 빨간 펜 그걸로 모르는 걸 다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안 외워진 거 마지막 날까지 했는데 첫날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보시는 거 시험장에 가져가면 이거 그러면 얼마 만에 보겠어요? 10분이면 봐요. 그런 건. 평소에 공부를 한 10회독 이상 하면 아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모르는 것들을 시험 보기 전날 이렇게 정성 들일 필요 없어요. 막 그어요. 이제 버릴 거니까. 뭐 누구 줄 거예요? 그냥 버릴 거지. 그러니까 막 그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그것만 딱 보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의식 속에 다 잠겨져 있어요. 시험장에 도출이 돼요. 자, 1번.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얘를 외우라고 시험에서 안 물어보죠? 얘하고 연결된 옆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 물어봅니다. 자, 도로, 철도가 교통시설인 것 알고 그 뒤에 있는 것도 또 쉽습니다. 어려운 것만 헷갈리는 것만 봐요. 자동차 건설기의 운전학원, 교통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아니죠. 공간시설, 광장, 공원 쉬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유통공급시설,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명 안 드립니다. 공동구,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시설이죠. 시장, 유통시설이죠. 유료 저장, 송유 설비도 공급시설. 방송통신도 정보를 공급한다 하는 차원에서 공급시설 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만 하는 것 굵은 글씨 해놨고 그런 것들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다른 엉뚱한 곳에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공공정사, 문화, 체육시설, 청소년 수료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앞에는 사실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할 말이 있어야 되지만 생략했어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틀릴 만한 게 없고 사회복지시설 하는 것이 그냥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서 봅니다.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 사방, 방조시설. 하천 주의해야 되겠죠? 뭐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뭐랑 헷갈려요? 교통시설 헷갈릴 수 있죠?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하는 것은 얘가 이제 답이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보건위생,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런 것들은 장례식장,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이지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건위생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도 보건위생시설. 정리 꼭 잘 하셔야 돼요. 예.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와 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지금 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된 시설. 이거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분 있어요. 공부 잘하는 분 중에서도.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커요? 기반시설이 커요? 넓어요? 더 상위 개념은 포괄적인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이 10개 있으면 그중에 도시군 관리가 결정된 것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니까요. 그리고 뒤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기 없이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선발된 거. 선발된 거.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나가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넓어요? 국가대표가 넓어요? 어디가 상위 더 넓은 개죠? 운동선수 중에 선발된 사람들이 국가대표잖아요. 여기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선발된 거 이렇게 하세요. 정리 안 된 분들이 있다면은 되신 분들은 뭐 제가 괜히 잔소리한 것에 불과하지만 아직 안 된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요. 무엇을 설치해요?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있고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제 시설이라는 말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단순할수록 상위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 할 때 꼭 시험관에서 기억할 게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 그리고 도시군 계획 특히 또 그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특히 공적인 성격이 강한 건데 2번만 볼게요. 주차장과 운동장이 전부 공공시설이 아니고 거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과 운동장은 공공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도 사적인 것도 사립도 있을 수 있죠.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공공시설.
자, 국가계획은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체크하시고요. 자, 중앙행정기관이나 법률에 따른 국가 정책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는 계획으로서 무엇을 포함해야 돼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도의 관할구역이 있으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자, 그럼 이제 도의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분리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정한다. 광역계획은. 그리고 도의 관할구역이 있으면 조심할 게 여기 딱 한 번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도지사가 아니고 도지사라는 거. 요청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인데요. 광역계획권이 분리상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 공동수립. 같은 도에 있으면 시장군수 공동수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도지사 공동수립,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예외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때가 있어요. 국장이 단독 수립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그리고 또 국장이 단독 수립하는 것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시도지사가 수립을 해서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되죠. 몇 년 동안 승인 신청을 안 했어요? 3년 동안 승인 신청을 안 했을 때 이때 국장이 단독 수립. 양괄호 2번이에요. 3년. 동그라미 2번 국가계획. 근데 양괄호 1번에 이제 국장과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국장, 시도지사 공동 수립.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제가 체크하는 것 중심으로 체크를 했다가 그 옆에 있는 말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도지사 수립. 도지사가 아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 말고요. 도지사가 이제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괄호 2번 도지사 단독 수립 있죠? 단독 수립. 그건 체크하시고 거기 목차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이거 체크하면 국장이 단독 수립, 공동 수립하는 걸 연상해서 보시면 돼요. 이제 시도지사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언제 시장군수가 요청할 때. 그리고 시장군수가 몇 년 동안 승인을 신청을 안 했어요? 3년 동안 승인 신청을 안 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해요.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도 있다.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국장 승인 불효하는 말도 있죠? 거기 도지사가 수립했는데 양괄호 1번 끝에 국장 승인 불효. 그리고 양괄호 2번 동그라미 1번에 국장 승인 불효하는 말 있죠? 원래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그런데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하거나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7, 8에다 쭉 정리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중요한 거 위주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에서 기초사 해야 되고요.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 의견은 공청회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절차. 공청회가 필수라는 거. 광역도시계획.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계의회, 시장 군수 의견도 드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다 꼼꼼히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체크한 것들은 확실히 좀 기억을 해주시고 걔네들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입니다. 승인,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아까 국장 승인 받죠? 근데 아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하면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리고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이고요. 절차,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같은 것들. 다음에 공고, 다 결정이 되면 공고 후 관계서를 열람시켜야 된다 하는 것들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 6번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계획법뿐만이 아니고 어디선 간에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걸 시도지사가 정한다 해서 틀리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자, 국가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이 있었죠. 국가계획,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으면 순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고요. 그중에서 광역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이 두 가지 서열 관계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우선합니까? 광역계획. 각종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해야 되고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맞아야 되고
서로가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 당연히 상위계획. 상위계획 안 그러고 뭐 국가계획과 광역계획 하면서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기본계획. 이제 여기부터는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들이 독립적으로 수립합니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가 수립하고. 여기서는 수립하지 않는 예외 봐야 돼요. 예외. 어디에 있지 않을 때?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하나 더 있지만 가볍게 읽어보시고 지금 설명드린 것은 말씀드린 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협의를 할 때 인접한 관할구의 전부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것. 수립 절차 기초조사 해야 되고요. 아까 앞에서 본 공청회 꼭 해야 돼요. 공청회. 근데 여기에는 기초조사에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토지적성 재해취약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얼마 이내? 5년 이내 실시를 했다면 토지적성 재해취약성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그리고 두 번째 줄에 5년 이내 이거 체크하시고 공청회도 꼭 체크하시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정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확정 절차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개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요. 여기는 이제 확정하는 것이요. 특광 별별시장 군수가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스스로가 승인을 받지 않고 확정하고 기초단체장 누가 있죠? 시장 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은 잘 틀리게 안 내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장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과 헷갈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기본계획이니까 자기들 도시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자기 자치단체 내에서의 일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확정합니다. 국장 승인 받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기지도에서 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기는 기반시설,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하는 것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입안권자 특별시장부터 군수가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입안합니다. 4페이지.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특광 별별시장 군수가 입안할 때도 있지만 국장이 입안할 때도 있어요. 또 도지사가 입안할 때도 있어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것은 이제 차치하고 읽어보시고 국장 입안하는 것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또 분리상이 어디에 걸칠 때? 시군에 걸쳐요? 시도에 걸쳐요? 시도에 걸쳐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입안한다. 도지사도 입안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장 입안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분리상의 시도에 걸쳐서 관리계획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광역계획이나 국가계획이 부합해야 되죠. 그 부합하지 않으면 국장이 기간을 정해서 조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조정 요구 기간 동안 관리계획을 조정을 안 하면 그때는 국장이 직접 그 내용을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국가계획, 2번 분리상의 시도, 3번 조정 요구. 다음에 이제 3번 도지사 위반은 읽으시면 되겠고 4번 미리 협의하면 인접하는 관할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원래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또 하나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건축부에서 사전결정 신청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할 수 있다. 위반 절차 기초조사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여기는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위에 환경성을 포함해야 돼요. 환경성 검토.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초조사.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나이도 10이다. 나대지 2%. 또 도심지 12m.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의 도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기초사 생략. 기초사 생략이기 때문에 환경성, 재취약성, 토지적성 다 생략할 수 있는 사회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은 환경성만 생략하는 것.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일 때. 재취약성만 생략하는 것. 토지적성만 생략하는 것. 위반일로부터 몇 년? 5년. 그리고 토지적성만 생략하는 것.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 어차피 1등급 평가 받았죠? 더 이상 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 생략.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여기까지 한번 읽어주시고,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때 공청회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너무 빠르세요? 너무 느리세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숨차 죽겠구만. 딱 맞게 할게요. 안 죽을 정도만. 지방의 의견 청취. 다음 사항을 결정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이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광역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 도로 중에서 중요한 것. 주간선도로 설치할 때. 그리고 도시철도 설치할 때. 이거 말고도 좀 중요한 것들. 대학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전부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하지만 안 하는 것도 있다. 아셔야 돼요. 용광로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다면은 제가 아까 우리 공법은 뒤끝이 장렬한다 이랬는데 용도지역 들어라 해놓고 도시적 축수에 따른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 청취를 잘 생략할 수 있다 이랬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략하는 거. 주민 위반 제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죠.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지계,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 위반 제한할 때 누가 억울할 수 있다고요? 기반시설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 면적 5분의 4의 동의.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지정 제한할 때는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한한 자에게 도시군 관리 위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성격이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따라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일반적인 결정권자이고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것만 결정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시도의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 국장이 결정할 때가 있죠. 언제죠? 국장이 위반한 것. 자기가 결정하죠. 또 개발 제한구역 관련된 도시군 관리.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입지기재 최소구역도 결정할 수 있는데 제가 올해 가능성이 낮아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게 해서 뺐습니다. 기본 강의 때 충실히 들어서 한 거 있으면 그걸로 정리하시고 여기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결정권자가 결정 절차,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개헌의 심의 거치고요. 끝나면 고시하고 관계서를 열람시킵니다. 근데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이 열람했다고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죠. 지형도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 그런데 지형도면도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도 자기가 위반하고 결정한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지형도면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 발생 전에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또 뭡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냥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CC가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했습니다. 고시 한날 1번. 그 다음에 3번 시가와 수산자원 3월 신고. 4번에 지형도면 고시.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그런데 지구단위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도 승인 필요 없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얼마마다 타당성부터 5년. 무슨 계획?
광역이 아니에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금방 봤어요. 근데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용도지역끼리 중복해야 하네요. 못하죠? 조금 이따 보면 용도지구는요.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일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1번 단독주택. 2번 일종근생. 근데 아까 건축부에서 본 것처럼 대화는 안 된다 그랬어요. 대화가 일종근생이거든요. 대피소 공종화장실 안 되고. 그다음에 이종전주. 이종전주는 공동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하라는 거 마세요. 공동주택 체크하면 되겠죠. 왜냐면 위에 있는 것 플러스 공동주택이 되는 거니까. 다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무슨 층?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그래서 일종 1주는 4층 이하만 됩니다. 저층이라서. 그래서 3번 교육시설, 4번 노유자시설. 물론 위에 있는 것 다 돼요. 다 된다고 하는데 하나 거짓말이 하나 있죠. 공동주택 중에 뭐가 안 돼요? 아파트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그다음에 이제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거기다 아파트하고 종교시설 체크하면 되겠죠. 그 위에 있는 것 플러스 아파트,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되겠죠. 단독, 공동, 일종근생 되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초단만 되죠. 초단. 초등학교, 농어가 단독주택. 준공업지역 성격이 제일 복잡하죠. 상업, 그리고 업무, 주거, 공업 다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뭐죠? 묘지 위에 공장 안 된다 그랬죠. 묘지 관련시설, 위락시설 안 됩니다. 준주거지역 여기도 주거지역에 상업, 업무 기능 보완되죠. 그러니까 많이 될 수 있죠. 안 되는 것들 봐야 되겠죠. 묘지 위 안 되겠죠. 위락과 맨날 몰려다니는 조폭처럼 몰려다니는 게 뭐였어요? 숙박시설. 숙박 안 되고요. 위락에 준하는 거 있어요. 단란주점 작은 것은 이종근생인데 큰 것은 위락이고요. 단란주점도 안 됩니다. 또 축구 선수는 패가 커야 자격이 있다 그랬죠. 축은 축사. 축구는 축사. 그리고 패는 폐차장, 자원순환시설, 격리병원 안 된다.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들 뭐 이거 했다가도 잊어먹고 그러죠? 아니라고요? 되게 머리가 좋으시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시험에서 한 70%, 80%는 나온다면 맞을 수 있다 보여져요. 다음에 용도지역별 건폐율. 자, 건폐율은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네, 쭉 읽어봅니다. 지금은 이제 주상 공록 외울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있죠? 50, 60, 70. 한번 보정이 필요하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중일, 통, 큰 했어요. 90, 80, 80, 70. 공업지역은 007, 모두 70. 나머지는 20. 뭐만 40이죠? 사계절. 좀 있으면 겨울은 맞아요. 가을 금방 가니까 좀 있으면 겨울 오겠네. 사계절이죠. 계획관리지역만 40. 나머지는 이제 개발 안 되는 것들은 20%. 자, 이렇게 보죠. 용도지역 용적률. 용적률은 또 역시 전주 여기는 이제 세 분대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100, 150, 200, 250 그리고 300 껑충 떼어서 준주거지역은 500. 중일 통큰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 350, 400. 그러니까 전공, 일공, 준공 해서 많아지고 나머지는 80 아니면 100. 100짜리가 3개지만 우리는 2개만 공부하기로 했어요. 공부가 아니고 뭐 알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100.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 얼마죠? 60까지 가능하죠? 자,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동 결정되는 게 있죠. 매립구역. 매립구역에서 8페이지 맨 밑에요. 밑에서 6번째 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같은 경우 본다. 같은 경우는 본다인데? 본다. 다른 경우 지정해야 된다.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성격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가 없이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경우는요.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성격이 다를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본다. 다르면 지정해야 된다. 뭐 둘리상에 걸쳐도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둘리상에 걸쳐도 지정해야 한다. 자, 도시적 의제되는 거. 어항구역, 항만구역 어디에 연접해 있어야 돼요? 자,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입니다.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 말 체크해야 되고요.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그냥 산업단지만 보시면 되죠. 주의할 게 뭐요?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역 의제하죠. 전원개발구역도 의제. 전원개발 예정구역도 의제.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안 된다. 도시지역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했는데 산업단지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해야 되겠죠.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가 됐어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 되지 아니한다.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개발하는 거 환원되지 않겠죠. 그럼 미래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도시적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적 의제가 되는데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돼야 안 돼요. 사업이 완성이 안 됐을 때. 돼야죠? 근데 공사가 다 끝나서 해제가 의제되면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지 않죠? 그런 기본적인 이치는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겁니다. 자, 농림적 의제 봅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어요. 조금 전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먼저 본 사람들은 알죠? 녹관농자에 지정할 수 있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곳은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가 됐어요. 그럴 때는 따져야 되죠? 지정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다. 미지정부입니다. 미정. 미지정하면 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적 미세분하면 보전녹지. 관리적 미세분하면 보전관리죠. 그러니까 4번에 있는 것은 보전만 체크하면 되죠. 용도가 지정되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따라 개발할 수 있고 도시적인데 미세분되면 보전녹지에 따라 개발. 관리적은 미세분이면 보전관리지역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용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합니다. 조금 전에 봤는데 페이지 떨어졌다고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거꾸로 낼 수 있어요. 자, 누가 정하죠? 시장군수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뭐만 할 수 있으니까. 뭐만 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만 할 수 있으니까. 결정권자.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일단 간단한 건데 많이 물어봐요. 외가로 이번에 있는 건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우리 법률에서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특정개발,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용도지구를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강화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다. 자, 경관지구는 또 더 나눠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먼저 중요한 것부터 봅니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 집단취락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되는 취락지구가 뭐예요? 계집, 집단취락지구. 여기서 행위 제한 뭘로 해요? 개법을 하죠? 개발 제한법을 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고 개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죠? 어디에 지정해요? 녹관농자. 이제 국토개혁법 시행령으로 제한하는데 그건 안 물어봐요. 어차피 왜냐면 우리가 본래 우리 권리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위임을 해요. 그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조례로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법에 따라 한다든가 이런 좀 예외적인 것도 물어봅니다. 자, 고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 그러니까 고도지구와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되는 집단 취락지구만 잘 봐주세요. 쉽기도 하고 그게. 근데 이제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경관지구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즉 경관지구 같은 데서는 조례로서 행위 제한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방제지구를 꼭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죠.
연안 침식 관리 구역 중에 무슨 어디 하나다? 연안 유격. 10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다른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볼 게 있네요. 전통 사찰, 역사, 사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특화 경관지구에 걔를 갖다 붙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통 사찰, 역사문화, 역사에서 사자만 연결해서 딱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복합 용도지구 있습니다.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에 지정할 수 있죠? 좀 더 복잡 다양한 용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미 복잡한 곳에는 지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전용 주거나 전용 공업지역도 순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 못합니다. 이 복합 용도지구는 해당 용도 지역의 얼마 이내에서만 지정해야 돼요? 3분의 1.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 근데 고도지구, 집단취락지구 아까 체크하시라고 있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의 우리가 공부한 건축제한은 도시군 계획설에 적용돼야 안 돼요. 뭐 건폐율 제한, 아까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이것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 적용돼야 안 돼요. 도시군 계획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답을 하도 많이 해서 하기 싫죠 여러분들. 나는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자,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 국가계획관리되면 국장 정한다. 유보기한 몇 년이죠? 시가화 조정 5글자 5년. 시가레테 몇 년? 20년.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데 시가화 조정의 지정의 효력상실은 언제 됩니까? 유보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 날. 효력상실하면 고시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 체크하시면 돼요. 조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사업도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개발행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행위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읽으면서 해결하시고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 가장 좁은 면적이 330제곱 이하일 때, 근데 띠 모양의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좁은 면적이 660 이하일 때 적용되는데, 거기서 단어가요. 가장, 가중. 가중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다. 기타 건축자는 가장 넓은 대지가 속하는 용도 지역의 용법에 따른다. 가장 가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방화지구, 고도지구. 대지가 둘 이상의 방화지구, 고도지구에 걸쳐 있고, 건축물이 그 대지와 그러니까 고도지구와 방화지구, 기타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건축물 전부가 방화지구. 제가 약간 말을 달리 했지만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둘 다 고도지구, 방화지구가 우선한다 이거 하시면 되고, 아까 문제집에 이상한 말 집어넣어서 저도 깜빡 착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잘 안 내요. 그까지 공부 다 할 수 없어요. 녹각이 있죠, 녹각. 녹지적과 하나의 대지가 녹지적과 기타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녹지적과 기타 용도지역은 건축물 대지에 대해서 각각의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된다. 녹지역도 목표할 때 했죠. 어디에 걸쳐 있어요? 녹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방화지구나 고도지구에까지 걸쳐 있더라 하면 건축물 전부가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방화지구는 간단한 거 하나 있죠. 뭘 설치하면 돼요? 방화벽을 설치하면 방화지구 외의 부분은 면제된다. 그래서 원칙 330 가중평균 가장 넓은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리고 4번에 녹지적 각각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밑에 예제 있는데, 예제는 문제를 풀 때 이거 잘 나오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1200제곱미터인데 하나가 800이래요. 이게 3종 일반 주거죠. 나머지는 400이 했죠. 이거는 1종 일반 주거죠. 그렇습니까? 빨리 해드릴게요. 1종 일반 주거죠. 그럽니다. 여기에서 가능한 건축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죠. 근데 그러면 이것만 알려주면 안 되죠. 여기에 뭘 알려줘야 되겠어요? 용적률 알려줘야 연면적을 우리가 찾죠. 자, 3종 일반 주거죠. 연면적 그게 300 했어요? 1종 일반 주거죠. 200 했습니까? 맞아요? 3종 일반 주거 일반 상업지역이네. 일반 상업지역 1200.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1종 일반 주거 맞습니까? 200 맞아요? 이래.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중평균 이런 생각을 보여주시면 여기서 가능한 것, 여기서 가능한 것 찾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림, 대지 면적, 용적률, 연면적. 이거 건축법에서 마찬가지고 국토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계획법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대지 면적 800, 나머지 400. 여기에
1200. 여기에 200. 그런데 빼야 되겠죠? 건폐율, 용적률이니까 100 빼야겠죠? 그래서 800 곱하기 10이 얼마요? 9600. 400 곱하기 800. 합하면은 1400. 이렇게 가지고 건폐율, 가능한 건축 연면적을 찾으라. 이거 건축법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꼭 써먹어야 돼요. 대지 면적 제일 위에. 여기다 용적률 곱해주면 연면적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찾으시고. 계산 문제 나왔을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소개했습니다. 아직 숙달 안 된 분들은 또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좀 자꾸 연습하시고. 그동안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많이 안 했죠,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설 설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네, 아래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그럼 틀리죠?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다. 자, 필요 없는 것들. 공공청사, 시장, 폐차장, 종합의료시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이 정도는 암기하셨죠? 공공청사에서 시장이 폐가 아파 종합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다. 그러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 좀 작죠? 없이 설치할 수 있고 전기 공급시설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전기 공급시설을 볼 게 아니고 하나만 볼게요. 변전소, 도시군 관리 결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변전소. 공동구 보면요. 20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2번에 가스관, 하수도관 체크하시고 그 밑에까지 볼게요. 외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 동그라미 5번.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부담. 이렇게 체크해놓고 보겠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미리 이사갈 때 도배장판 하듯이 얼마를 초과할 때 공동구를 미리 설치한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하는 예는 제가 생략했어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런 어떤 틀리게 안 나와요. 200만. 그래 공동구를 설치하면 꼭 수용해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전통수중 연례. 수용 여부를 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있죠. 가능하냐. 가스관, 하수도관. 이제 공동구 설치 비용은 누가 내요?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 누가 관리하죠? 특광별별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관리를 해서 유지 관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일 한번 읽었고요. 5일. 5년마다 계획, 1년마다 안전 점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제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니까 체크한 것들 중심에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른 것도 읽어주시고요. 도시군 계획설사 동그라미 2번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것을 1단계에 포함할 수 있다. 원칙적 시행자 특광별별 시장 군수. 예외적인 경우 분리상에 걸치는 것은 지금 줄 안 그어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아실 거예요. 분리상에 걸친다 어때요? 협의가 안 돼요. 같은 도일 때는 누가 지정해 줍니까? 도의사. 시도가 다를 때는요. 국장이 지정해 줍니다. 자, 예외적으로 누가 사업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 입안권자가 똑같아요. 국장, 도지사. 입안할 때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특광 별별 시장 구수. 그리고 매년 검토하라 하는 말에서 원래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가 있죠. 2단계에 있는 것이 1년 지나면 1단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매년 검토해라 했고. 지정받은 시행자, 이런 행정청인 시행자는 자기가 도시군 관리기 입안에서 자기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건데 아닌 사람 있죠?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나 민간도 있을 수 있죠? 민간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를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민간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요건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토지 수용을 위한 전제적인 조건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여기서 그 숫자를 모르더라도 뭘 꼭 기억하라고 해서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1번보다 동그라미 2번, 양과로 4번에는 동그라미 2번을 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실시계획 봅니다. 누가 실시계획 작성해요? 시행자가 하겠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 가능하고요. 실시 인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하면 또 따라 붙는 게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하게 되면 또 한 번 나오는 게 공공기관은 이행보증금을 예차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돼요. 분할, 조건, 이행보증금, 공공기관 예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연결해서 딱 보셔야 됩니다. 토지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수용, 사용은 그 다음에 수용사용 나오면 공익사업법이 또 나와요. 공익사업법이 나오면 사업인정고시가 또 나와요. 자, 언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을 보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다른 데 다 똑같은데 도시개발법만 다르죠? 뭐가 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 봅니까?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을 본다. 거기만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공익사업법 준용, 인가고시는 사업인정. 자,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한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얼마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3일 전까지 통지. 동의 3일 전. 토지 출입이에요. 토지 출입은 허가 7일. 출입이니까 7일 그랬죠? 허가 7일.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야간에 가요. 야간에 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승낙. 점유자의 승낙. 자, 동의 3일, 허가 7일. 일출 전 일몰 후 점유자의 승낙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도시공개시설 부지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매수 뭐요? 10대 매수 그러죠? 사업을 얼마 동안 했을 때? 10년 동안 시간을 안 했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0년 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의 대에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 포함.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이고 사업을 곧 하겠죠.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을 때는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년 실시계획 인가 있을 때 청구 불가. 대인 토지, 건축물, 정착물 포함 다 샅샅이 다 보셔야 돼요. 이건 꼭 나오니까. 특광 별별 시장 공세에게 매수 청구하는데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이제 시행자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 3번에 6개월, 2년, 그 밑에 네모 박스에 3천만 원 하는 게 있죠. 6 나누기 2는 3 그랬죠. 6부터 봅니다. 매수 청구하면 매수 청구받은 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매수 여부를 6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얼마 이내에 매수를 해야 돼요?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하게 되면 무엇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현금 지급. 다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고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근데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매수 청구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6 나누기는 3.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원 초과할 때.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그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10대. 10년이니까 여기도 10년. 연결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위에는 10년, 아래에는 10년. 막 이렇게 자꾸 관련성 있는 것도 다 연결하세요.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좀이라도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자, 매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면 매 2년이 지났는데 매수를 안 해요. 그럼 여기서도 6 나누기는 3 나오죠? 3이 뭐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1종근생, 2종근생 공작물. 2종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죠. 노래 안 된다. 노련수장, 안마, 단란, 다중생활시설 안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는데 그냥 원래 형태의 단독주택 이것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 다가구 안 돼요. 연립 다세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공동대이니까. 단독 중에서도 원래 형태의 단독만 돼요. 싫어. 20년 됐는데 사업을 안 해요. 그럼 20년 된 다음 날 실효된다. 2번, 20년 다음 날 체크하시고, 그 밑에 2번. 장기 미집행시설, 1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장기 미집행시설 그러죠? 자, 동그라미 1번, 해제 위반 신청. 동그라미 2번, 해제 신청. 동그라미 3번, 해제 심사. 다 절차 봅니다. 그리고 해제 위반 신청에 3개월, 해제 신청에 2개월 보면은 장3, 2, 4 연결했죠? 장3, 2, 4.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위반 신청하면 신청받은 도시군관리 위반권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를 해야 되고요. 통보를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거기서 해제 위반이 결정 안 되면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그 신청받은 자는 다시 얼마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장사 미사 2개월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지해줘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국장에게 해제 심사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 1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거의 일부, 지구단위 계획 일부. 그리고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다음 지역의 전부나 일부.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4번 택지개발지구, 5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그리고 녹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 자, 체크했으면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다음 구역의 전부 일부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 택지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 했던 것들은 뭐예요? 정비구역, 택지개발구역, 그러니까 시가 조정구역 체크했죠? 그 체크한 것이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다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사업이 끝나고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해야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숫자도 물어보니까 30만 킬로미터가 시공을 초월한다 해서 빛의 속도 시공 초월 해가지고 외웠던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죠.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할 때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숫자 같은 거 다 중요해요. 그래서 시공 초월 30만 있고 정월 떼는데 택도 없다 10년 하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말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여기는 다 외워야 돼요. 의미적 지역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대신에 제가 부담을 덜어드렸잖아요. 외우지 말라고. 어디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외운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도시역 외의 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하나 볼게요. 2번.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데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려면 그것이 관농자 중에서 특히 계획관리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건 복합개발진흥지구에 주거가 포함된 것이라든가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역 밖에 있을 때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직이 있어야 된다. 자, 그거 하나 보시고, 지구단위 계획에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있어야 돼요. 그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 대학이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다음에 건축물의 용건, 용이,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용건, 용이 필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임의적인 사항이죠? 건축선, 그리고 교통처리계획 하는 것은 임의적인 사항. 지금 조금 전에 본 기반설과 용건, 용이 하는 것은 필수사항 체크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어요. 건폐율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건폐율 완화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시적에서는 대지 면적이 100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런데 이 중에 2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했어요. 100 중에 20, 100분의 20을 제공했죠? 그럼 여기서 허용되는 건폐율이 60% 하면 여기다 60을 곱해서 이것만큼 플러스 해주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60 곱하기 100분의 20이니까 12% 포인트가 나오겠죠. 여기다 12.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만큼을 내가 희생한 대신에 나머지 땅에서 72%의 건폐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자, 계산법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허용되는 건폐율에 곱하기 내가 가진 토지에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면적. 그 비율만큼 합니다. 거기 있는 공식만 봐서는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변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산수 잘하는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 150, 200 했고 완화되는 건폐율 받습니다. 부설 주차장 100%까지 완화할 수 있죠? 언제요? 한옥 또는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 자, 실효.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했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계획을 수립 안 해요. 3년 된 언제? 3년 된 다음 날. 5년 된 다음 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주민이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죠? 그때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 제한했는데 기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더니 목적 사업을 5년 동안 착수 안 하고 있대요. 여기도 좀 커다란 대형 건축물 건축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몇 년 기다려요? 5년 돼, 5년. 특별 건축 구역도 5년 기다려줬고 규모가 크니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도 규모가 크니까 5년 기다려주는 거고. 개발 행위 허가.
조금 길지만 아예 한 15분 정도 더 해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하겠습니다. 개발허가, 허가 대상,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있어요. 도시군계획사업. 아까 말씀드렸고, 재해, 복구, 재난수습. 이건 신고하면 되죠, 나중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허가 안 받아요. 근데 그 안에 뭘 설치해요?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 받아야 되고. 형질병력 제일 많이 물어와요. 형질병력 허가 받아야 되죠? 전답사이에서는요. 안 받죠. 그런데 전답사이, 죄송합니다. 전답사이 가지고, 나중에 너무 급해서 막 뒤에 봐야 되네. 경작을 위할 때 허가 안 받죠? 근데 경작을 위하더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만 지목 변경이지만 전과 답 사이에서 지목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연결 다시 해야 되고. 토석 채취도 가끔 지문에 나오는데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다.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닐 때는 그냥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다. 토지 분할, 건축 포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예외도 물어봐요. 가끔 예외가 더 쉬울 수 있는데 예외를 더 많이 물으니까 이해해 볼게요. 사도 개설 허가를 위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그런 부분의 토지 분할이라든가 공용지 공공용지로 이용하게 한 것,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거 자투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다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허가 받은 사람 변경합니다.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죠. 축축한 경우. 근데 축축이 중에 하나는 뭐 퍼센트 물어볼 수 있어요. 5% 범위에서 사업 면적을 축소할 때, 사업 기간을 단축할 때, 연장 확대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3번도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개발행위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 붙이면 뭘 예차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행보증금 20 예차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게 이행보증금 예차하게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그거 또 나오죠. 의견을 듣는데 주민 의견 듣는 게 아니고요.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그 사업 시행자의 의견은 들어야 돼요. 시행자 의견, 개발행위 허가할 때. 왜냐하면 도시군계획 사업에 방해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주상전화 얼마만 섬겨야 돼요? 1인만 섬기자 그랬죠? 그러니까 주상,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발음이 비슷한 자생도 1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미만까지. 형질병력 허가 기준 면적이죠? 가위바위보, 보전녹지와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은 손가락 5개니까 5천. 성장, 그리고 이제 이 허가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죠? 시가와 용도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거기는 허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보전 용도 지역은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유보 용도 지역은 허가 기준이 완화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다. 이리저리 다 가니까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야 이리저리 놀러 다니다 그랬죠? 생계 자유, 생은 뭐요?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 지역이 유보용도 지역이다. 생계 자유, 유보용도. 외워야 되고요, 그것도. 자, 유보용도 지역과 보전용도 지역은 앞으로 커갈 수 있죠? 여기에 뭘 수립할 수 있어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도 건축계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용건용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높이는 빠져요. 그냥 용건용 바로 기반시설이에요. 왜 높이가 빠졌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니까 꼭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필수다, 임의다. 임의적. 높이도 임의적입니다.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드려야 되고, 주민 의견 안 듣는 게 있죠? 이 뒤부터 이제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밀도 관리고요. 주민 의견 안 됐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네요. 주민 의견 없고요.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야 돼요.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죠? 3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물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수수 지역과 문화재 지역은 3년만 할 수 있고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은 3년 더하기 2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계획관리지역, 수목지역, 그리고 수목이나 조수류, 우량농지, 동그라미 2번 환경이나 문화재 이런 것들 마음에 드는 단어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는 3년만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서 글자 따서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이다 해서 3년 더하기 2년 꼭 외워서 정리하시고, 뭐 한 문제 바로 나와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했을 때 공공시설 귀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개발밀도 관리구역 어디 정합니까? 주상공 지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자, 지정했어요. 용적률 얼마까지 강화한다? 50%까지 강화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그랬죠. 조금 까다롭게 들어가면 주상공 외의 지역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상공이라 하더라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니라면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있죠? 지정 요건. 행위자는 어떻게 돼요? 그 위부터 볼까요? 어쨌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대학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입도로 포함한다 그랬죠? 의무적 지정 대상죠. 행위자는 어떻게 돼요? 완화 또는 해제되는 것. 그리고 개발행 허가 건수가 얼마 증가했어요? 20%. 인구가 그 지역보다 인구 증가율이 얼마 이상 높아요? 20%. 그 앞뒤에 있는 말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완화, 해제, 강화하면 안 돼요. 행위자는 강화 안 되고 20%.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겠죠? 수립해야 되는데 1기 몇 년 동안 수립 안 했어요? 1년 동안 수립 안 하면 1년 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1기 1년 기반시설. 그다음에 지정 기준 갑자기 최소한의 기준을 얼마 이상으로 하도록 했어요?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규모가 꽤 크죠? 기반시설 보다고요.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해서 하는 곳은 따로따로 해야 돼요? 가급적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야 돼요? 하나의 단위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신축, 증축이죠? 신축, 증축. 그 밑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 그 밑에 분할납부. 그리고 그 밑에 물납. 맨 밑에 100분의 20입니다. 건축 행위 중에 무슨 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셔요? 신축, 증축.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에 부과를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담 대상 행위로 한다. 민간 부담률 얼마예요? 100분의 20. 그리고 돈 대신에 물건 부동산 내도 되죠? 물납할 수 있다. 분할납부. 분할은 뭐 제가 우리 부동산공부에서 어디나 된다고 했어요. 어디나 된다. 분할. 자, 유발 개수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개 중심이 되는 것만 할게요. 숙박시설 있죠. 숙박시설. 숙박하면 숙박료 내야 되죠. 그 밑에 있죠. 근데 건축부에서는 의료시설과 노교수요가 같이 있는데 의료시설과 노교수요가 그 밑으로 내려가 있죠. 비교하면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자, 숙박 위에 뭐가 있어요? 숙박 위에 위락시설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위락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1, 2위가 있죠. 1, 2위. 1종근생, 2종근생. 원래 건축법은 1종근생, 2종근생이 아래에 있어요. 교생, 주동 아래에 있는 건데 여기서 5위로 올라갔어요. 1종근생, 2종근생. 그 1종과 2종 사이에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이 있고요. 그걸 기준해서 옆에 있는 것들도 한번 힌트를 얻어서 외워보시고. 시범도시 정합니다. 시범도시 누가 정하죠? 국장 지정하죠. 누구까지 그걸 응모할 수 있어요? 시범도시에. 구청장 있죠? 구청장.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 구청장까지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청장 체크하시고 5번의 네모 안에 보상비를 제외한 하는 말 있죠? 정리합니다. 국장이 정할 수 있고 국장이 시범도시 지정에 공모를 했을 때는 특광, 별별시장, 군수구청장까지 응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도지사나 관계행정기관의 자기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국부에서 뭔가 의미 있는 행위를 할 때는 항상 뭘 해요? 심의는 다 있으니까 따로 안 해도 돼요. 주민 의견 듣는 것도 거의 있는데 여기서 이 이후에서 이제 아까 개발행위 허가, 그다음에 성장 관리 방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 밀도, 기반시설 그리고 시범도시 지정 다 거기에서 개는 주민 의견 주민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개 안 된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주민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시행자 의견을 듣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는 시민은 있지만 주민 의견 없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주민 의견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성장 관리 방안,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범도시는 주민 의견 있다. 자, 개만 빼면 돼요. 개만. 보상비를 제외한다고 했죠? 보상비는 어차피 자기들 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거니까 부동산이 제외한다. 기억하시고. 청문, 행정심판, 우리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때는 다 청문해야 되죠? 행정관청 간에 감독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청문 없습니다. 우리들, 주민들,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때 청문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계획 같은 거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도지사에게. 그 기본계획 승인했는데
그것을 취소한다 이럴 때는 청문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지정권자 지정 취소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청문한다. 국토계획법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공법에서 모두 우리들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청문해야 된다. 청문.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서 행정심판할 수 있죠? 이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어때요? 아니면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비용부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두 개만 체크하시고요. 듣고서 머릿속에 연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그런 연습을 해서 좀 지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제. 그러면 공법 점수 나오고, 공법 점수 안 나와도 시간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손흥민이 다른 선수를 몰고 다니니까 다른 선수가 골을 넣잖아요. 그럼 공법 양이 줄어들면 다른 데도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점수 안 나오더라도. 양을 줄여야 되는데, 자, 국장이 지자체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죠? 그럴 때 누구랑 협의해요? 행장과 협의. 시도지사가 자기 자치단체, 자기 관할 구역에 부담할 때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타 시도의 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됐어요.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비용이기 때문에 누구? 행장이 정하는 바에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장하시고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10분 쉬었다가 한 40분 안에 도시락법 끝내겠습니다.